자, 오늘 시장 상황에 대해서 분석과 함께 그에 따른 전략까지 확인해보는 시간. 오늘은 두 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의 꿈은 헤르메스 스탁의 김시은 팀장 함께합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시장 분위기 일단은 좋습니다. 빨간불 켜고 있는 종목도 많고요. 두 분의 시장의 오늘장 의견도 궁금한데요. 과연 어떤 의견이실지 확인해 보시죠. 자, 두 분 모두 어떤 의견일까요? 보여주세요. 관망이라고요? 여기 또 글자도 또 시커멓게 나와가지고 별로 안 좋네요. 시장이 1% 코스닥이 이렇게 오르고 하는데 관망이라는 거는 뭐 오르는 거 그냥 지켜보라는 말씀이세요, 고모님? 지금은 좀 그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장이 이제 계속 밀리다가 오늘 같은 경우는 좀 올라가긴 했는데 네. 이게 지속적으로 가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 시장의 바로메타는 이제 미국 시장이잖아요. 근데 미국 시장이 어제 이렇게 많이 오르지도 않고 그러고 어떤 이슈도 지금 없어요. 서로들 지금 눈치만 보고 있고 지금 미국의 가장 큰 문제는 그냥 그 재정 그 부채 한도 상한 얘기거든요. 그래서 이게 이제 아마 6월 1일로 못 박은 것 같은데 아마 이것이 만약에 상향 조정이 안 된다 그러면은 미국이 디폴트가 일어난다는 소리인데 그렇다면은 가장 우리가 겪지 못한 거기 때문에 상당히 큰 문제가 있는데 그게 거기까지는 아마 안 갈 거라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어요. 근데 네. 이런 사례가 과거에도 있었어요. 오바마 행정부도 2011년인가요? 그때도 이제 민주당이 하원을 이제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고 있을 때 다수당이었을 텐데 그때도 이제 협상이 문제가 돼갖고 상당히 그 전 세계적으로 주식 시장이 좀 문제가 됐었거든요. 우리도 그때 큰 폭으로 좀 하락했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이게 실제적으로 디폴트를 안 간다 그래도 그 여파는 현재 진행 중이다. 그리고 그 영향 때문에 전체적인 그 주식 시장의 상승 기조가 현재로서는 상승하기엔 좀 힘들지 않을까 서로 관망하고 오늘 같은 경우도 전체적으로 좀 오르긴 하지만은 강한 상승보다는 전체로 많이 빠진 업종 종목에 대해서 좀 상승하기 때문에 그것이 언제 또 물량이 또 이제 또 안 줘서 튀어나온다면 또 급작하게 또 바뀔 수 있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그냥 관망 정도의 시각을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네. 관망이라고 또 말씀하셨어요, 팀장님도. 지금 올라가는 종목들 알고 배 아파하면서 그냥 쳐다보고 있으라는 겁니까? 배 아플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왜요? 일단 네. 이번 주에 변동성이 있을 만한 요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월요일에도 시각이 비슷했는데 사실상 지수를 끌어오를 만한 상승할 만한 모멘텀이 있다기보다 하락할 만한 요인 모멘텀이 좀 있다 보니까 사실 이런 변동성에 대해서 좀 주의할 필요가 있겠고요. 특히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외교 슈퍼위크라고 할 수 있을 정도 외교적인 이벤트가 굉장히 많습니다. 목요일에는 흑해 곡물 협정도 예정되어 있고 금요일에는 G7 관련했을 때 이벤트도 있다 보니까 사실상 전쟁이라든지 지정학적인 리스크이다 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겠고 금요일에는 미국 시장에서 옵션 만기일이다 보니까 관련했을 때 변동성에 대해서 조금 더 주의하실 필요가 있다는 점 한번 체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네. 거기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미국 부채 한도 협상도 좀 결렬이 되면서 투자 심리는 조금씩 악화가 되고 있다 보니까 관련 부분에서 조금 관망하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의견 말씀드려보도록 하겠고요. 하지만 여전히 좋은 섹터는 계속 움직이고 있습니다. 특히 지금 움직이고 있는 섹터 같은 경우를 보면은 실적 기반으로 했을 때 턴어라운드 혹은 실적이 굉장히 기대가 되는 엔터라든지 좀 오늘 같은 경우에는 디스플레이 쪽이 움직이긴 했었는데 이런 종목군들에 한해서는 약간의 눌렸을 때 접근하시는 것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두 분의 관망 의견이긴 하지만 우리에게도 기회는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뭐 업앤다운 업종이나 종목들 보면서 우리도 기회를 함께 포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상승하고 있는 섹터가 디스플레이 쪽이고요. 어제 LG 디스플레이, 이게 근데 뭔가 딱 공신력 있는 이 삼성전자나 LG 쪽에서의 이야기가 나와야 되는데 그거는 없이 어제 외신을 통해서 관련된 보도가 있었어요. 드디어 LG 디스플레이 쪽에 디스플레이를 삼성에 납품을 한다. 이거 어떻게 믿을 만한 얘기입니까? 약간 희망은 가능성이 있었으나. 있어요. 가능성이 있는 게 네. 이게 진짜 엄청난 사건인 것 같아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는 LCD 쪽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LCD를 확장시켜서 뭐 QLED,
LCD 해가지고 이제 뭐 4K, 8K까지 해서 이제 그 선명성을 부각시켰는데 결과적으로 업계에서는 과거부터 LED 쪽으로 가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LED와 LCD의 차이는 자체 발광을 하느냐 아니면 뒤에서 빛을 쏴줘서 화면을 형성하느냐 문제인데 여러 가지 과거에 그러니까 조그만 작은 인치 그러니까 모형은 이제 LED로 하고 큰 거로 확장할수록 LED의 문제를 LCD로 보충한다 뭐 이런 얘기가 되면서 이제 삼성에서는 LCD를 고집했는데 끝내는 그게 이제 져버리는 그런 결과기 때문에 이건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지금 나오는 얘기로는 아마 내년부터 한 이제 대형 인치예요. 조그만 게 아니고 조그만 거는 삼성도 만든단 말이에요. 근데 대형 기술은 LG가 갖고 있기 때문에 80인치 주변으로 해가지고 한 300만 대 내년 한 200만 대 정도 이제 납품을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금액이 거의 한 2조 원대 이상 되기 때문에 일단 문제는 금액보다는 삼성이 LG한테 이제 판매를 받는다, 제공받는다 이런 게 상당히 획기적인 것 같다 생각이 들고 그렇다면은 어차피 부각되는 건 LG 이제 디스플레이 쪽이 될 텐데 디스플레이가 실적이 상당히 안 좋거든요. 작년 실적은 영업이익이 적자로 전환이 됐네요. 거의 3조 이상 적자가 됐는데 올해 예상도 축소는 되지만 한 2조 가량으로 예상이 돼요. 그래서 실적 축소는 돼도 지금 다시 이제 전에처럼 흑자 전환되려면 시간이 좀 걸릴 것 같다. 2024년 5년 돼야 실적이 흑자로 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하고 있는데 네. 여러 가지 측면에서 지금 그 점유율 그 LG가 현재 내년에 2분기부터 이제 LG 패널이 삼성으로 이제 해서 내년부터 본격적으로 한다면은 한 38% 정도 패널 증가 예상분이 얘기가 된다고 얘기해서 한 1,000만 대 정도 얘기가 되는데 그렇다면 실적분에 상당히 도움이 될 것 같아 상당히 획기적인 일이다. 상당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다 생각이 듭니다. 네, LG 디스플레이의 상승세가 나타나고 있으면서 그 배경이 지금 뭐 일단 실적도 있지만 삼성발에 대한 기대감도 있는 상황입니다. 어떻게 팀장님도 좀 여기에 대해서 기대를 하면서 지금 시점 LG 디스플레이를 좀 강하게 쫓아가도 된다라고 보십니까? 네. 아, 정말요? 확실히 디스플레이 괜찮네. 업종은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편인데 사실 뭐 삼성 쪽이랑 좀 이야기가 나왔던 것은 4월부터 있었습니다. 네. 4월부터 뭐 중국 LCD 공장에 시진핑 주석이 방문을 했다는 이슈와 함께 더불어서 주가의 강한 상승력이 나왔다가 약간의 눌림이 나오면서 다시 한번 오늘 이슈 부각되면서 올라가고 있는 모습 보여주고 있다 보니까 지금 접점에서 다시 한번 올라오고 있을 때 관심 있게 봐도 좋은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LG향 쪽에 있는 기업들, 예를 들어 선익 시스템이라든지 야스 같은 종목군들도 바닥권에 있다가 다시 한번 올라오는 모양새를 보고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한번 봐도 좋다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는데 그 이유가 LG 디스플레이를 비롯해서 디스플레이 업종의 시장 캐파가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습니다. 원래 국내 같은 경우에는 LCD였다가 점차적으로 OLED로 바꾸고 있고 특히 삼성이라든지 LG 쪽에서 투자를 굉장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삼성 같은 경우에는 거의 뭐 몇 조, 3, 4조 원 수준을 투자를 하고 있고 물론 LG 쪽에서는 약간의 자금 부담 때문인지 차입금 형태로 LG전자에 1조 원 정도 투자를 받고 있고 LG 쪽에서 약간 투자를 조금 처리하는 모습 보여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속적으로 투자를 진행하고 있다는 점 그로 인해서 시장의 캐파는 계속적으로 커지고 있다고 보면은 관련했을 때 앞으로의 매출이라든지 성장세가 조금 더 기대가 된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 하반기로 갈수록 디스플레이 쪽에 대한 관심도는 커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게 하반기에는 애플 쪽에서 XR 기기를 출시할 예정입니다. 특히 XR 기기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메타버스라든지 좀 CG라든지 좀 그런 것들을 보여줘야 하다 보니까 디스플레이 쪽의 선명도가 아무래도 중요할 수밖에 없어요. 네. 특히 XR 게임장을 가보면 써보셨나요? 아니요. 좀 보면은 선명도가 많이 별로입니다. 떨어져요? 네,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사실상 좀 멀미라든지 이런 것을 유발하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메타버스 혹은 XR 기기라든지 관련했을 때 대중화를 위해서는 OLED 쪽에서의 선명도를 기대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된다면 LCD보다는 OLED 이쪽에서의 좀 더 기대를 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다 애플 쪽에서도
관련했을 때 OLED 쪽에서 계속적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고 하다 보니까 앞으로 이쪽의 시장은 더욱더 커질 수밖에 없다. 지금 주가가 눌렸을 때 다시 한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말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OLED 관련해서 또 디스플레이 관련해서는 기대감이 굉장히 많은데 그중에서 오늘 핫한 종목 LG 디스플레이를 중심적으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자, 오늘 화학 섹터의 강세, 그중에서 오늘 롯데케미칼의 주가도 장 초반부터 빨간불을 켜면서 상승세입니다. 현재 구간에서도 롯데케미칼 주가는 2.88% 강세를 보이고 있고요. 최근 다시금 박스권 하단이 좀 무너졌다가 회복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화학 섹터의 강세 이유는 뭐라고 보세요? 저는 화학 쪽이 좀 엄청 많이 재미를 못 봤잖아요. 네. 계속 빠지고 실적도 안 좋고 상당히 좀 뭐 재미를 못 본 업종 중에 대표적인 건데 오늘 롯데케미칼이 일단은 기수 역할을 하는 것 같아요. 근데 롯데케미칼의 오늘 상승 배경은 실적이에요. 실적이 지난 3분기부터 적자로 돌아섰어요. 그래서 영업이익이 한 분기에 거의 지금 한 4천억씩 나는 것 같던데, 그 3분기에도 4천억, 4,023억 나왔고요. 4분기에도 4천억 적자로 나왔어서 1분기 실적도 컨센서스가 한 1,300억 적자로 예상을 했는데 뚜껑을 확 열어보니까 적자 폭이 262억밖에 안 났으니까 실적 컨센서스보다 실적이 상당히 좋아진 거예요. 적자긴 해도 예상 컨센서스보다 상당히 좋아지니까 갑자기 화학 그렇게 나쁘지 않은 거 아니야? 뭐 이런 얘기가 나오면서 전체적으로 화학 업종이 돌아선 게 아닌가 해서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2분기부터는 흑자가 좀 예상되고 있어요. 대표적인 게 기초 소재라든지 첨단 소재 원가도 떨어졌고 수요도 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그런 쪽에서 흑자로 돌아설 것 같고, 그리고 중요한 게 이제 미국 법인이 하나 있는데 이게 북미 한파가 작년에 있었잖아요. 그래서 가동이 중단됐었는데 가동이 1분기 때 다시 시작됐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상당히 기대를 걸고 있었는데 일시적으로 좀 문제가 생겼었는데 가동 중단에 문제가 생겼었는데 이게 풀리면서 거기서도 흑자로 돌아선다면 전체적 연결 이익 부분에서는 2분기부터는 상당히 흑자로 돌아서겠다. 주가는 지금 전체적으로 완전 바닥권이다. 바닥에서 지금 터닝하는 모습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강하게 좀 눈여겨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했는데 아직 매수세는 그렇게 많이 들어오진 그쵸. 않아요. 그러니까 일단 거래가 바닥에서는 뭐가 됐든 간에 거래가 늘어야 돼요. 어떤 모멘텀이 생겨야 되는데 지금 모멘텀이 실적 모멘텀이 생겼거든요. 이거의 거래량, 기관이나 외국인들이 한번 들어가느냐 이런 걸 한번 봐주는 게 중요할 것 같다 생각이 듭니다. 네, 수급이 아직 붙지 않아서 좀 유의미하게 반등을 기대하기에는 조금 어렵다라는 건데 일단은 뭐 개별적인 종목들로 보면은 그래도 롯데케미칼은 또 이 중에서도 선방을 하고 있는 것 같아서 오늘장에서 좀 두드러진 강세 흐름 보이고 있습니다. 수급을 봐도 근데 매력적으로 뭔가 어떤 주체가 꾸준히 매수하고 있다는 것은 아직은 안 보이는 것 같아요. 네, 지금 사실 다른 섹터들이 많이 움직이고 있는데 네. 화학업종을 적극적으로 매수하기에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모멘텀이 좀 부재하다 다른 생각하고 있습니다. 섹터를 보는 게 더 좋겠다. 네, 차라리 지금 일단 뭐 턴어라운 업종은 맞긴 합니다만 지금 당장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봐야 하는 돌다리가 굉장히 많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경기 침체에 대한 이야기도 계속 나오고 있고 물론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이야기는 나오고 있었지만 연초에 나오긴 했었지만 사실상 그 효과가 조금씩 더디게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고유가에서 이제 좀 정제 마진이라든지 좀 부진하게 되면서 사실상 순수 화학 쪽으로 더 봐야 할 필요가 있는데 이런 점들을 좀 더 고려를 해본다면 차라리 단기적인 관점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시는 게 더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물론 화학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 긍정적이긴 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지금 이 시점에서 화학업종을 적극적으로 매수를 하기에는 굉장히 선뜻 나갈 수 없는 그런 게 있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 대안이 될 수 있을 만한 섹터가 과연 앞으로 이야기하는 섹터가 될지가 궁금합니다. 여행주와 또 엔터주. 오늘 엔터주 같은 경우는 계속된 신고가 행진을 펼쳐내고 있습니다. YG엔터테인먼트 오늘장에서도 5% 넘게 강세를 보이면서 현재 52주 신고가 가뿐하게 경신하는 모습이고요. JYP 엔터테인먼트도 3%대 강세 보이고 있고 하이브도 상대적으로 좀 상승세는 좀 덜하지만 1.94% 오름세. 오늘 SM도 탄력이 좋습니다. SM의 주가는 7% 안팎의 강세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두 분 모두 최근에 엔터에 대해서 추가적인 상승을 더 보시는지 그냥 갑자기 의견 여쭙겠습니다. 올라간다 생각하면 고, 아니다 생각하면 스탑인데 왠지 다 고 하실 것 같은데요? 고입니까 스탑입니까? 예, 곱니다. 저도 거입니다. 그럼 어떤 종목을 골라봐야 될지가 궁금한데 오늘 탄력은 일단 SM이 제일 좋아요. 예. SM을 고르시겠습니까? 지금은 SM 고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요? 왜냐하면은 일단은 이제 그 하이브하고 SM 가지고 하이브하고 이제 그 SM하고 좀 문제가 생겼었잖아요. 그러다가 결과적으로는 하이브가 손을 놓으면서 그러니까 뭔가 모르겠어요. 왜 그런 식으로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상 밖으로 그냥 경영권을 SM으로 넘겨줬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수만 총괄이 이제 거의 완전히 물러나는 선에서 이제 좀 약간의 좀 문제가 있었는데 그냥 없던 일로 끝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이브 주가는 실질적으로 많이 올랐어요. 그리고 하이브 주가가 언제부터 오른 거 보면은 작년 말부터 움직임이 시작됐는데 작년 말에 뭐가 있었냐면은 하이브의 BTS 대표적인 BTS가 이제 군대를 가면서 이게 무너지기 시작했잖아요. 체계가 무너지고 진짜 그 다음에 누가 이끌어가냐는데 여러 뉴진스. 아티스트들이 많이 나왔단 르세라. 말이에요. 예. 근데 거기에 또 하이브의 각자 개별 활동을 하면서 빌보드 차트 1등까지 올라가면서 예상외로 선전을 한다. 그러고 하이브가 SM까지 먹을 수 있다라면 이거는 뭐 엄청난 거 아니냐 하고 실제적으로 올라가기 시작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하이브가 SM을 놓으면서 이거 그거 아니고 또 충분하다 그러면서 여러 가지 그 K-팝이 각자 도생이 아니라 어떤 연합 전선을 피는 것 같은 그런 생각도 들면서 여러 아티스트들이 부각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하이브가 먼저 올라가고 그다음에 YG 엔터테인먼트 올라가다가 네. 어제 그젠가 JYP가 좀 상대적으로 많이 저조했었거든요. 그 이제 이틀 부각되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SM 차트가 아주 안 좋게, 그러니까 낮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SM이 오늘 좀 강하게 올라가는데 그렇다면 SM도 어느 정도의 키 맞추기는 할 것이다 라는 쪽에서 본다면 현재로서는 많이 올라간 그런 종목보다는 지금 덜 올라간 종목에서 사는 게 지금 맞다. 왜냐하면 이게 시작이 되면은 가는 대장주를 따라가는 거 먼저 가고 계속 올라가는 걸 따라가는 게 맞는데 이제 모든 것들이 같이 올라가기 시작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올라간 걸 사는 게 현재로서는 정답이 아니라 실적도 다 좋게 나오기 때문에 네. 크게 부담이 없다. 이런 측면으로 말씀드려야 될 것 같아요. 상대적으로 그러면 급하게 올랐다가 쉬어가서 지금 시점에서는 가격적인 매력 있는 SM을 고르셨고요. 우리 팀장님은요? 저도 두 가지 종목을 보고 있는데 SM과 YG 플러스입니다. YG 엔터도 아니고 YG 플러스를 보신다고요? 네, 원래는 제가 저번 주까지는 YG 엔터를 계속 생각을 하고 있었지만 이야기를 많이 했었지만 지금 사실상 선뜻 손이 나가기에는 부담스러운 차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그거에 따라서 지금 상대적으로 좀 주가가 덜 오른 종목군들을 보면은 YG 플러스라든지 SM 쪽이다 보니까 지금 상황에서는 후발로 접근을 하기에는 아직 덜 오른 종목군들을 위주로 좀 접근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우선 첫 번째 SM 같은 경우에는 시선이 비슷하다 보니까 좀 넘겨두고 두 번째로 YG 플러스 쪽을 보면은 첫 번째로 블랙핑크 쪽에 대한 콘서트 기대감, 두 번째로는 베이비 몬스터 데뷔 기대감이라 보고 있는데 네. 첫 번째로 YG 플러스가 MD라든지 앨범이라든지 관련된 매출 사업을 하고 있다 보니까 이 기대감이 있습니다. 지금 트위터라든지 이런 것을 보면은 블랙핑크가 해외 콘서트를 진행을 했을 때 콘서트가 진행하기 전에 이미 MD라든지 다 팔 리가 없어요. 다 팔 리가 없는데 그 이유가 한국에서는 물량을 넉넉하게 가져갔는데 해외 팬들이 굉장히 많이 사고 있다 보니까 수요가 굉장히 많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이런 부분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매출로 반영이 될 수밖에 없는 부분인데 앞으로 남아있는 2분기 콘서트 같은 경우에는 1분기보다 규모가 더 큽니다. 그에 따라서 MD라든지 특히 MD 같은 경우에는 마진이 굉장히 좋다 보니까 영업이익률이라든지 관련했을 때 긍정적으로 보일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고요. 네. 두 번째로 베이비 몬스터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데뷔 기대감이 굉장히 큽니다. 유튜브 구독자 수도 그렇고 일단 데뷔를 하려고 할 때 그 실시간으로 좀 찍었거든요. 네. 데뷔 멤버를 확정을 짓는데 그런데 실시간 시청 수가 49만 명입니다.
최대. 굉장히 그만큼 그렇죠. 팬덤이 확고하게 나타났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데뷔하기 이전에 이만큼의 파급력을 가진 아이돌들이 있었나 생각을 하면 없어요. 거의 없습니다. 제가 아이돌 쪽을 좀 많이 좋아하긴 한데 네, 이런 부분들을 좀 더 감안해 봤을 때 YG 엔터 쪽에서는 상승력이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자, 오늘 엔터주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벌써 시간이 이렇게나 빨리 흘렀습니다. 오늘 상승하고 있는 섹터들 이야기를 쭉 나눠봤는데요. 그중에서 여러분들도 하나 딱 고르셔서 여러분들의 포트의 수익에 도움이 되시기를 바라봅니다. 자, 오늘의 시간 인베스트 자문의 인성익 고문 헤르메스 수탁의 김시은 팀장 두 분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